6장 소비자의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3장에서 봤던 수요 측면에서의 소비자들의 선택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소비자들의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예산 제약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소비자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예산 제약, 버짓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것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선호의 문제, 선호로부터 우리가 효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것이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문제에서 소비자들은 왜 선택을 할까? 왜 어떤 선택을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은 어떤 목적이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그 목적이 바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렇게 행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효용 극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각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각자 개별 소비자들의 선택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합쳐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제 6장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6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선택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택 또는 소비자로서의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내가 소비할 것인가,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선택의 문제로는 여러분들이 경제하고 언론을 수강하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아니면 다른 과목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경영하고 언론을 선택한다든가 마케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심리학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커피숍에 가서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조금 더 저렴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마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커피숍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구입하고 왜 어떤 사람은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구입하는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의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처한 상태, 제약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상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학 원론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한히 많은 시간과 혹은 무한히 많은 어떤 그 구매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정말로 추구하려고 하는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죠? 삶의 목표가 굳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죠. 뭔가 우리가 어떤 가치관 혹은 종교 이런 것들이 없다면 과연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일까? 구매력도 무진장 많고 시간도 무진장 많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효용 혹은 유틸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제약이 있는데요. 시간, 그 다음에 구매력,
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제약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그 다음에 효용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budget constraint 예산 제약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선택의 문제들 중에서 우리는 먼저 스펜딩,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구입할 것인가, 얼마나 많이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보통 경험을 하게 되는데, 상품 혹은 서비스를 구입할 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뭐 공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뭔가를 구입할 때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무한히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가격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예산 제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budget constraint 예산 제약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예산 제약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의 예산 제약은 주어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혹은 서비스들의 조합입니다. 이때 상품 서비스들의 가격은 이제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져서 우리는 보통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두 가지 상품 혹은 두 가지 서비스만, 혹은 하나의 상품과 하나의 서비스, 두 가지만 생각을 할 거고요. 뭐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이 주어져 있다면, 그러면 뭐 그 소득의 범위 내에서 이 두 가지 상품들, 뭐 어떤 거는 뭐 A와 B라고 한번 해볼까요? A는 뭐 주어진 돈으로 다 A만 구입할 수도 있고, 뭐 피자와 콜라라고 한번 해보죠. 피자와 콜라 가운데 주어진 돈으로 다 피자만 사 먹을 수도 있고, 주어진 돈으로 다 콜라만 사 먹을 수도 있을 거고요. 주어진 돈으로 피자와 콜라를 적절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사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산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example은 이제 영화와 치킨인데요. 영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와 치킨을 매우 좋아하고요.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100라고 한번 해보죠.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화와 치킨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그 다음에 치킨을 사 먹는데 $100의 돈을 한 달에 사용한다. 가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격이죠. 영화 관람료는 $10고요. 영화 한 편을 보는데 $10를 써야 되고 지불해야 되고, 치킨 한 마리 가격은 $20입니다. 영치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조합들이 있을 텐데, $100의 예산을 모두 다 치킨만 사 먹는데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치킨은 $20니까 $100를 가지고 치킨 $20짜리 치킨 모두 5마리를 사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화만 본다면 영화의 가격은 $10니까 $100를 가지고 영화 10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영화만 본다면. 그 다음에 치킨 한 마리를 사 먹고 남은 돈은 $80가 될 테니까 영화 8편을 볼 수 있겠네요. 뭐 이러한 조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킨 2마리 또 한 번 해보죠. 치킨 2마리면 $40를 썼을 테니까 $20 곱하기 2 해서요. 그러면 치킨 2마리를 먹는다면 영화 6편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6회 이렇게요. $60. 그럼 $100를 다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만약에 내가 돈을 조금 남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매월 $100의 돈을 다 사용하지 않고 남긴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돈을 남기면 마치 꼭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유효 기간이 있는 어떤 쿠폰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굳이 내가 돈을 남겨서
치킨을 더 먹을 수 있는데 뭐 먹지 않거나 영화를 더 볼 수 있었는데 보지 않거나 뭐 이런 일은 사실 뭐 없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참고로 돈은 혹은 버짓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뭐 남은 돈은 사라진다라고 해보죠. 뭐 반드시 현실에선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제가 가족도 없고 뭐 제가 뭐 제가 제 재산을 누군가에게 상속할 뭐 이유도 상속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면 굳이 그걸 물론 뭐 다른데 기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근데 그 돈을 다 사용하지 않고 죽는다? 뭐 그럴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영치의 다양한 선택을 이제 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6가지 조합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A부터 F까지 6가지 조합입니다. 물론 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6가지 조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00, 예산은 $100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주어진 돈 $100를 가지고 영화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초이스 A가 바로 영화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를 10편 혹은 10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에 내가 쓰는 돈이 바로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영화의 가격 곱하기 10회 해서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영화에 지출하는 금액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이스는 B죠. B는 뭐냐면 치킨을 한 마리 먹고 1 곱하기 2를 해서 $20가 되는 거고요. 그 치킨에 대한 지출이 $20가 되고 그 다음에 영화를 8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8 곱하기 영화의 가격하면 그렇죠? $10니까 그럼 $80를 영화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이스는 치킨을 2마리 사 먹어요. 치킨 가격은 $20니까 치킨에 대한 지출은 $40. 그 다음에 영화를 6편 보니까 $60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총 지출은 $100가 되겠죠. 치킨에 $40 쓰고 영화에 $60 쓰고. D는 마찬가지입니다. 치킨 3마리, 그 다음에 영화 4편 혹은 4회. 그래서 $100를 각각 치킨에 $60, 영화에 $40 쓰는 거고요. E도 뭐 우리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F는 주어진 모든 돈을 치킨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5마리 각각 $20니까요. $100를 모두 다 치킨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가능한 조합을 찾아볼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치킨을 한 마리도 사 먹을 수 있지만 $20를 내고 한 마리 사 먹을 수 있지만 조각으로 치킨을 사 먹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치킨 한 마리는 $20고요. 뭐 이렇게 뭐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치킨을 좀 낱개로도 사 먹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치킨 한 마리라고 하는 게 퀀터티 1이라고 하는 게 뭐 모두 다 10조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조각에 $20니까 한 조각에는 $2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뭐 보통 요즘 2시간 정도 상영을 할 텐데 2시간짜리 영화를 $10를 내고 볼 수도 있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요. 1시간만 볼 수도 있다. $5만 내고 1시간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한 $1 정도만 내고 한 12분 보는 거죠. $1 내고 영화 12분만 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우리가 구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말이 좀 안 되긴 하지만 뭐 그게 치킨이고 영화여서 그런 것이지 쪼개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없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예산 제약을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가로축에는
치킨의 개수고요. 치킨의 수량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영화의 개수가 되겠죠. 횟수, 뭐 개수 다 좋습니다. 또는 뭐 개수. 그러니까 왜냐하면 횟수는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본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지만 개수는 약간 다른 영화들을 카운트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뭐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영화 2번 봐도 되고 뭐 다른 영화를 각각 한 번씩 봐도 괜찮습니다. 가로축은 말씀드렸듯이 치킨, 세로축은 이제 영화로 표시를 했고요. 6개의 선택의 조합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우선 A에 해당하는 것은 주어진 돈을 다 영화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킨 제로, 이건 말입니다. 다 0마리, 그 다음에 영화 12회, 10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 A라고 하는 초이스는 뭐냐면 치킨은 전혀 먹지 않고 영화만 10편 보는 거니까 제로, 10에 제로와 10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초이스 B는 뭐냐면 치킨 한 마리 영화 8편이었었어요. 그래서 1,8에다가 점을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치킨 2마리 영화 6편, 그 다음에 치킨 3마리 영화 4편, 치킨 넷 영화 2, 그 다음에 치킨 5 영화 제로, 이렇게 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게 초이스 A, B, C, D의 이 각각 0, 10, 1, 8 이거는요 바로 요 값에 해당하는 것이죠. 0, 10 초이스 A고요. 1, 8 이렇게 해서 점을 찍은 것입니다. 초이스 C는 2, 6 이렇게요. 퀀터티에 대해서만 우리가 점을 찍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도 안 되지만 말씀드렸던 것이 치킨을 이렇게 조각으로도 구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화를 뭐 이렇게 12분, 뭐 1분만 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2분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구입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예산이라고 하는 문제,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점. 그래서 치킨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0.2마리 구입하고요. 영화를 뭐 9점 뭐 정확히 제가 정확히 계산해야 되겠지만 9점 얼마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초이스를 6개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초이스를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매우 많은 초이스들을 이렇게 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꾸불꾸불하지 않고요. 직선의 형태가 됩니다. 바로 제가 지금 그린 파란색 직선이 예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상의 어떤 점도 다 영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 몇 편, 치킨 몇 마리, 뭐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6개의 조합은 물론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쪼개서 구입할 수 있다면 초이스 A와 B 사이에 여러 가지 선택도 있을 거고요. 초이스 B와 C 사이에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C와 D 사이에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점을 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그 뜻은 쪼개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영치의 예산 제약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우리가 예산선이라고 불러요. 예산선의 뭐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점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산선 자체는 주어진 돈 $100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치킨과 영화의 개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산선상의 모든 점은 선상에, 선 위에, 선 위라 그러면 또 헷갈리니까 선상에 on the line입니다. 당연히 선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 점이든 선택을 했을 때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 총 지출액은 $100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점을 선택해도 $100를 써야 되는 거고요. 우선 6가지 초이스 A, B, C, D, E, F는 모두 다 $100를 써야 돼요. 총 지출액이 $100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상에 있는 어떤 점이라고 하더라도 쪼개서 구입할 수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영화를 12분 보는데 $1를 써야 되고요. 치킨 한 마리에 $20였지만 한 조각은 뭐 예컨대 한 조각은 뭐 $2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그렇게 쪼개서 구입할 수 있다면 선상의 요 모든 점들은 다 $100가 돼요. 이런 점들 다 $100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예산선의 안쪽에 있는 영역이 있죠. 그렇죠? 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영역이 있어요. 요 두 영역을 좀 비교해 봐야 될 텐데 우선 안쪽에 있는 영역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G라고 하는 점을 찍었는데요. 이 G라고 하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치킨을 2마리 먹고 영화를 4편 보는 거예요. 선택 가능한 것일까요? 예, 선택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초이스 C입니다. 초이스 C는 뭐냐면 영화를 6편을 보고 치킨을 2마리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영화를 2편 더 적게 보는 거니까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산선의 안쪽에 있는 모든 영역은 다 선택 가능합니다. 이 영역은 다 선택 가능해요. 그 예산선을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선택 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점도 선택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0, 0. 요 점도 선택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모든 점들은 선택 가능해요. 두 번째로 예산선의 바깥쪽에 있는 점들도 한번 생각해 보죠. H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 H는 치킨을 3마리 먹고 영화를 6편 보는 것입니다. 뭐 아무거나 비교해봐도 되는데 밑에 있는 D랑 한번 비교해보죠. 점 D는 치킨을 3마리 먹고 영화를 4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D를 선택했을 때 총 지출은 무조건 $100라고 했어요. 점 H를 선택하려면 사실상 $100보다 돈이 더 많아야 됩니다. 치킨 3마리에 영화 6편을 봐야 되니까 치킨 3마리면 $60를 써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영화 6편도 $60죠. 그래서 모두 다 다 더하면 총 지출액이 $120가 되어서 영치는 자신의 소득 $100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점 H를 선택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예산선의 바깥쪽에 있는 점들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100를 가지고. 물론 소득이 $100보다 더 많아지면 그때는 선택 가능한 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100에 대응하는 예산선을 그렸을 때는 반드시 그 예산선 바깥쪽에 있겠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점들은 당연히 선택 불가능합니다. 이 점들은 선택 불가능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빗금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예산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산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산선은 선택 가능한 점이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산 제약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예산선이고요. 여러 개 특정한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개수의 영화를 볼 때 최대 얼마나 많은 치킨을 먹을 수 있는지 예산선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M개, 6개라고 한번 해보죠. M개의 영화를 내가 본다면 최대 몇 마리의 치킨을 먹을 수 있는가? 2마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다시 보시죠. 특정한 개수의 특정한 마리의 치킨을 먹을 때 나는 최대 얼마나 많은 영화를 볼 수 있는가를 예산선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꾸로 읽어볼 수 있겠죠. 내가 만일 2마리의 치킨, 3마리라고 해보죠. 3마리의 치킨을 먹는다면 내가 볼 수 있는 최대 영화의 횟수는 4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선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수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어진 예산선이 직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방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표현해 보죠. 여기에서는 그 1차식 혹은 1차 방정식 정도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세로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세로축의 절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계산할 때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죠. 그렇죠? 직선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기울기는 바로 델타 x분의 가로축의 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 세로축의 변수는 몇 단위 변하는가, 이 정도의 개념만 있으면 우리가 예산선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로축의 절편은 얼마일까요? 우선 제가 박스로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이걸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래프로요. 이렇게 가로축이 있고 마치 x인 것처럼, 치킨이 x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축이 있을 거예요. 이 원점이니까 0, 0.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예산선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제 질문은 뭐였었냐면, 그러면 세로축과 만나는 점은 얼마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죠. 그렇죠? 혹은 초이스 A, 바로 10이죠. 세로축의 절편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치킨을 한 마리도 사 먹지 않는다면 내가 볼 수 있는 최대의 영화는 모두 몇 회인가, 몇 편인가, 바로 10회, 10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무엇일까? 바로 얘의 기울기죠. 기울기. 그 X축으로 한 칸 갔을 때 Y축으로 몇 칸을 가는가? 간단합니다. 이 직선이기 때문에 초이스 A에서 초이스 B로 이동할 때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6가지 초이스 가운데 아무 두 점을 찍어서 그 두 점 사이에서 치킨이 뭐 한 마리 늘어날 때 몇 편의 영화를 포기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기울기를 찾아보죠. 저는 A에서 B로 가겠습니다. A에서 B로 갈 때 델타 X는 바로 치킨이 몇 마리 변화하는가죠. 그렇죠? 치킨의 변화량이라고 한번 해보죠. 치킨의 변화. 치킨이 모두 몇 마리 변하냐면 바로 한 마리 변하고요. A에서 B로 변할 때 0에서 한 칸 변하는 거고요. 치킨을 내가 한 마리 더 먹는다면, 그렇다면 몇 개의 영화를 포기해야 되는가? 델타 Y가 바로 영화의 변화죠. 사실상 -2입니다. 그렇죠? 두 개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1분의 -2 해서 델타 X분의 델타 Y는 바로 -1분의 1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린 다 했습니다. 만약에 영화의 개수를 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치킨을 X라고 한다면 Y는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Y는 -2x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식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X가 치킨이 되는 것이고 Y가 영화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울기가 -2다라고 하는 건 뭘 뜻하냐면, 내가 영화를 한 편 더 보기 위해서 두 편의 영화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내가 영화를 치킨을 한 마리 더 먹으려면 왜 영화를 두 편을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치킨 1은 영화 두 편하고 맞바꿀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제가 B에서 A로 이동한다고 해도 똑같이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을 텐데, B에서 A로 이동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치킨을 하나 포기하면 영화를 몇 편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 -2라는 것은 치킨과 영화를 어떻게 내가 맞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왜 2일까요? 바로 이 기울기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가격에서 온 것입니다. 치킨 한 마리가 $20고요. 영화 한 편이 $10니까
치킨 한 마리를 내가 더 먹으려면 20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 20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소득은 100달러로 쓸 수 있는 돈은 100달러로 주어져 있으니까 영화를 20달러어치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2편이란 뜻이고, 반대로 내가 영화를 2편 더 보고 싶어요. 영화를 2편 더 보려면 20달러가 필요해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돈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치킨을 한 마리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예산선의 기울기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치가 치킨을 한 마리 먹으려면 20달러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치킨과 영화의 교환 비율이다.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와 영화 2편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영화 가격 10달러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치킨과 영화의 가격 비율과 같습니다. 치킨 한 마리와 다시 한번 보시죠. 영화 2편은 맞바꿀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면 치킨 한 마리의 가격이 영화의 가격의 2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킨 하나와 영화 2개를 맞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치킨의 영화 가격의 2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2라는 건 뭐냐면요. 치킨의 가격이 영화 가격의 2배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20달러 나누기 10달러를 해서 2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얻은 것이죠.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킨 하나 더 먹으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내가 치킨 하나 더 먹으려면 영화를 몇 편 포기해야 되는가? 2편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온 정보냐면 가격에서 온 정보예요. 그렇죠? 영화 2편을 내가 포기해야 된다. 치킨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치킨의 가격이 영화의 가격의 2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price ratio, 가격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치킨의 가격이 이렇게 분자에 있고 영화의 가격이 분모에 있어야 2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치킨의 가격이 영화의 가격의 2배다 라고 하는 계산은 치킨의 가격을 분자에 두고 영화의 가격을 분모에 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계산을 해야 2의 값이 나오겠죠.